자, 소띠생이면서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명리학적으로는 인월에 태어나신 분, 그 다음에 묘월에 태어나신 분, 그 다음에 진월에 태어나신 분, 여기를 봄 출생자라고 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은 음력으로 알고 계시죠. 음력 1월달이 인월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은 명리학에서는 큰일 나죠.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알면 안 돼요. 컴퓨터 만세력에 자기가 태어난 날짜를 양력이든 음력이든 정확하게 넣으셔서 꼭 확인을 해주시는 그 습관이 되셔야 돼요. 이 규칙을 먼저 약속을 꼭 하셔야 돼요. 절기로 나누는 것이 사주팔자에서는 태어난 달이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3월 5일이 묘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 3월 6일이 묘월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그 날짜의 변화가 조금씩 오기 때문에 컴퓨터 만세력에 항상 의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태어난 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뭐예요? 절기죠, 절기. 절기를 기준으로 같은 봄이라 하더라도 인월이냐 묘월이냐 진월이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절기 개념이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처음 공부를 하니까 이게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1973년생인데 왜 소띠가 아니냐. 73년 2월 1일 날 태어나면 2월 1일인데 어떻게 내가 소띠가 아니냐, 이런 질문을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는 명리학은 에너지 개념이기 때문에 2월 4일이 됐든 2월 3일이 됐든 하여튼 입춘이 돼야지 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월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공부했죠.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띠를 결정하는 기준점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어려워요. 이 인월이라는 거는, 그쵸? 모든 에너지의 띠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죠. 그쵸? 이렇게 들어가는 기준점. 호랑이가 모든 동물의 그 서열을 정하는 기준점이 되잖아요. 호랑이 인자로 대접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소띠가 호랑이 달에 태어나면 한우물을 파야 된다. 가성비 높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 자기 전문 기술을 장착해야 된다. 소띠생이 인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겁사론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죠. 자기 전문 기술로 들어가는 자격증도 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난관과 고행과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다. 이 기준점이니까 이 부분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난관, 고행, 사기당하는 거. 또 보다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때 30대 초반 이때 확장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축인 구조를 갖는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 싶은 거는 묘월이에요. 묘월. 소띠생이 인월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딱 기준점이 정해진다 그랬죠. 묘월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준점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성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묘월이 되면은 이렇게 가지에 이파리가 딱 다 나오죠. 그래서 이거 뭐라 그래요? 묘를 가지가 여러 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로 이제 힘이 들어가는 그 에너지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띠 묘월생이 뭐는 좋은데 뭐는 조심해야 될까?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묘월은 만세력이라고 하는 사주팔자 특수한 달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달력에서 경칩춘분에 해당되는 사람만 소띠생 묘월생이에요. 그런데 소띠생 묘월이면은 사람의 심리,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6번에 한번 보세요. 가심비가 필요한 그 분야에서 소띠생 묘월생들이 실력 발휘를 하더라. 가심비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거, 그것을 만족시켜 주는 거죠. 더 만족시켜주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커피에 그거를 가공해서 맛을 풍부하게 한다든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재밌거리를 만든다든가, 커피 원재료의 가격이 다양하게 변할 수 있죠. 거기를 가심비라고 하시면 돼요. 가공시켜서 변화시켜주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건드려서 그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분야, 거기가 가심비 분야예요. 자, 그런 쪽에서 일을 하시면 좋겠죠. 여기 보세요. 소띠생 묘월생, 그럼 뭐예요? 못할 것이 없다.
이 단어로 정리를 했다는 것은 소띠생 묘월생의 장점이라는 뜻도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조심해야 돼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못할 것이 없다. 이것이 장점이 되기도 하면서 운에서 과욕이 들어가거나 가성비를 무시할 경우에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는 단점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과욕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항상 이런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그 돈을 잘 벌었기 때문에 과욕이 들어가면서 그 돈에서 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운도 똑같은 거예요. 소띠생 묘월생이 다양한 재주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당연히 장점이지만 그것이 단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뭐 교육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또 필요한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조심을 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사주팔자의 운의 리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띠생 묘월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요게 이제 1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잿살을 갖고 태어났다. 이 잿살은 세 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재물. 잿살은 재물과 관련된 이 사람의 운명이 펼쳐지더라.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집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뭐 부도가 나든 부모가 이혼을 하든 갑자기 재물의 변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재물의 측면에서 일이 일어나더라. 그 다음에 재주예요, 재주. 다양한 재주를 갖고 태어난다. 그 잠재력을 터트린다고 보면 되죠. 그 다음에 재난. 재난이라는 게 뭐예요? 변동. 변동수가 강하다 이거예요. 묘라는 게 토끼가 어디로 튈 줄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재주를 갖고 태어나는데 그 다양성 때문에 선택을 잘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난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돈을 잘 번다 해서 그것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묘월 출생자는 그거에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재난을 뭐라고 그래요? 변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동. 호랑이 달에 태어나신 분은 제가 이렇게 화살로 그림을 그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림을 그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쭉 가겠죠. 그렇죠? 그 대신 쭉 가기 때문에 이쪽 저쪽을 또 못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단점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묘를 한번 잘 보셔봐. 이렇게 갔잖아요. 그렇죠? 양쪽 뿔로 이렇게 싹 갔잖아요. 그렇죠? 사슴의 뿔을 상상하시든 토끼의 그 쫑긋 세운 귀가 양쪽으로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토끼 굴을 상상을 해보셔봐. 여러 개를 파놓죠. 그거를 잘 상상해 보시면 한 가지 재주만 있으면 참 좋은데, 물론 이 재주가 있는 분들은 뭐 변동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재주를 어떻게 가성비 쪽으로 끌고 오느냐. 이분들이 재주가 가심비에 있는데 정작 본인은 나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가성비 높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잿살은 소띠생 묘월생이 항상 기준점으로 삼아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의 다양성은 이제 변동성하고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해 줄 때 이제 좀 여러 가지를 포기시켜야 돼요. 그 토끼생 묘월생은 손을 쓰는 일을 하는 게 좋다. 손으로 하는 거, 뭐 운동선수를 하든 연기자, 그 다음에 디자이너, 다양한 재주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말하는 분야, 언어, 뭐 아나운서, 노래, 모델, 표정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해내는 거. 저 표출이죠, 표출. 표출. 물론 아직 묘월도 추운 계절이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는 성향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무대를 장악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묘라는 거는 뭐예요? 그렇죠. 흩어지는 거는 기존의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죠. 개혁시키겠다는 거죠. 깨트린다는 거예요. 파괴. 파괴와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는 분들이다. 우선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러니까 소띠생 묘월생은 누워있는 소예요? 논밭을 개간하는 소예요? 논밭을 개간하는 소예요. 이제 묘월이 되면은 누워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논밭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논밭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 비유하자면 사회죠, 사회. 그 다음에 무대. 뭐 소에다가 비유한 건데 사람한테 비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대에서 노래를 한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개그를 한다든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가심비죠. 좋아할 만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러한 디자인을 개발한다든가 패션이 있겠죠. 섬유 그 자체가 아니에요. 섬유 그 자체는 수의 세상이고 여기는 이제 목의 세상이기 때문에 목의 세상이라는 거는 뭐예요? 섬유를 가공해서 제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묘니까 뭐예요? 여러 가지로 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럼 뭐가 들어가요? 디자인이 들어가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소띠생 묘월생이 그 에너지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소띠생 묘월생은 디자이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소띠생 묘월생인데 디자이너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에너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가지 직업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뭐 미용사가 됐는데 소띠생 묘월생이라면 다양한 기법을 자꾸 자기가 장착하려고 하겠죠. 또 배우겠죠. 그 배운 걸 또 누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명리학적으로 볼 때는 가성비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를 성공하면 저거를 또 체인점을 또 내려고 하다 보면은 실제 이익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크게 성공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가정의 변동이 오면서 뭐 이혼하면서 무조건 이혼한다는 게 아니죠. 그 운이 왔을 때 또 그 이혼하면서 또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또 이제 또 궁합을 봐야 되죠. 상대편을 또 봐야 되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소띠생이 묘월에 태어났을 경우에 그렇게 뻗어가는 과정에서 실제 이익은 떨어지더라.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가정의 측면에서도 변동수가 생기면 길게 보면 그것도 손해보는 거예요. 또 새로운 가정을 또 이루려고 하면 그만큼 또 번거로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뭐 우리가 궁합론에서 공부하겠지만 소띠생 그 자체와 뭐 다른 띠와의 궁합을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초보 단계예요. 사실은 뭐예요? 소띠생이 몇 월생인데 여기까지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회 속에서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이 제일 많이 작용할 때가 20대, 30대 중반까지 그때 또 우리가 가정의 변동이 제일 많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우운에서 이제 이런 단어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어떤 운을 봤더니 대운을 봤더니 세운을 봤더니 또 묘라는 운이 오더라. 그러면 이 사람은 소띠생이 묘생인데 묘라는 운이 온다면 더 움직이고 싶겠죠. 더 확장하고 싶겠죠. 그런데 나뭇가지를 막 펼치면 열매도 물론 많이 열리겠지만 제대로 된 열매가 안 열리잖아요. 또 나뭇가지가 찢어질 수도 있고 약간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찢어지듯이 약간의 사회 변동이 오면 자신의 사업 아이템이 변동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손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봐줘야 돼요. 운세라는 게 우리 지금 공부해서 소띠생 묘생은 운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딱 정해놓을 수가 없어요. 왜? 에너지는 계속 흘러가고 흔들리는 시속 게임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딱 고정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거는 소띠생 묘월생의 전체적인 특징은 그래도 알고 있자 이거죠. 움직임의 방향성 정도는 우리가 알자는 거죠. 그래서 소띠생 묘월생은 뭐예요? 돈 버는 소예요. 돈 버는 소. 아까 뭐가 나왔어요? 잿살이 나왔죠. 그 다음에 돈 버는 소에서 이 잿살이 뭐예요? 제주 부리는 소예요. 제주 부리는 소. 소가 제주도 부리네요. 네,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시스템, 물건, 뭐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제조업에 있어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건설, 인테리어, 토지 개발, 개척, 벤처, 그다음에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거. 당연히 제작, 디자인, 패션, 의류, 방송 활동, 뭐 개그맨까지 할 수 있어요. 가수까지 할 수 있고 연기, 설계, 디자인, 글, 작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 자, 직업은 다양한데 우리는 이제 명리학에서 말하는 거는 직업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재능이 이 재주가 뭐를 일으켜요? 변동이 좋은 쪽이면은 이제 개척이 되는 거지만 나쁜 쪽이면 뭐예요? 재난, 파라고 그래요.
개척이 좋은 의미에서는, 개척이라는 게 뭐예요? 좋은 의미에서는 창조죠, 창조. 근데 나쁜 의미에서는 뭐예요? 파괴죠. 물론 파괴도 좋은 의미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또 건설이 되는 거죠. 명리학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내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쪽에서 볼 때는 파괴하는 요소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개척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이 뭐 어수선하고 뭐 이것저것 일만 벌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소띠생이 묘월생일 경우에 이 에너지가 좀 보이셔야 돼요. 자, 사주팔자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겠죠. 축, 묘. 자, 소띠생이 가지고 태어난 에너지는 여기 축이에요. 축. 그러면 가장 아랫부분을 장악하고 있죠. 소띠생이. 아, 띠에서는 이쪽 아래쪽, 가장 아래쪽에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태어난 달에서는 상승 곡선의 위치에 있구나. 계절로는 봄 에너지라고 하고 명리학적으로는 목 에너지라고 해요. 여기는 뭔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쪽은 옷으로 만들어내느냐, 말의 표현으로 만들어내느냐, 아이디어 상품으로 그 디자인으로 만들어내느냐, 노래를 통해서 표현을 해내느냐, 여러 가지 그 방식은 다르겠지만 이쪽은 창조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세상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에너지를 그림을 그려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소띠 에너지는 원래는 어떤 운동을 해요? 사유축, 사유축 이런 운동을 하죠. 그런데 소띠생이 묘월에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 묘월 운동은 해묘미, 해묘미 이런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완전히 반대 운동을 하고 있죠. 소띠생은 금운동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태어난 달에 목운동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금운동과 목운동을 다 갖고 태어난 거죠.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데 소띠생이 묘월에 태어났다면 재난이 있겠죠. 어떠한 변동이 있겠죠. 그 변동수를 겪더라. 과욕이 들어갔을 때는 그 변동수의 폭이 되게 커지겠죠. 창조를 해내는 운명의 길을 가게 되더라. 소띠생을 우리가 본다면 61년생, 73년생, 85년생, 97년생, 2009년생을 예로 든다면 2009년생들은 이제 소띠생이면서 묘월에 태어났다면 앞으로 이러한 쪽으로 개발을 시켜줘야죠. 학교 교육 시스템 갖고는 좀 부족하겠죠. 다양한 것을 배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을 자꾸 표현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개발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97년생인 경우에는 이미 이제 대학에 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전공 과목이나 조금 빠르신 분들은 사회에 진출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최종적으로 가야 되는 길은 뭐예요? 가성비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나 이제 애초부터 가성비 쪽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 분야, 그 일을 발전시켜 나가는 아직까지는 97년생은 이제 그 나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으로는 자격증까지도 이제 갖도록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85년생, 73년생들은 이미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발전시켜 왔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이제 관계를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자꾸 복잡해진다. 재살을 갖고 있다는 거는 돈을 버는 재주도 있지만 이 재물의 변동수가 강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거에 악영향을 주는 그 관계들은 좀 끊어버리고 단순화시켜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이제 시간 속에서도 봐야 되죠. 2022년 이민년인 경우에 이 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오잖아요. 그렇죠? 이 인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오면은 이 묘월의 에너지가 한번 변동이 오죠. 왜냐면 태어난 달은 뭐예요? 사회궁이잖아요. 사회궁. 소띠 자체는 선천궁인데 내가 잠재력으로 존재하다가 이게 성장 과정에서 사회궁에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에너지가 이제 묘월이란 뜻이니까 이 묘라는 거하고 인이랑 만나면 뭐가 돼요? 인묘 방합이 되죠. 방합이 되면 사회적 활동이 증가되고
개척하려고 하는 마음도 요동을 치고 실행력, 추진력까지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묘라고 하는 에너지가 2022년에 에너지를 만나면 요동을 친다. 개척이니까. 어차피 이 묘가 인을 갖게 되면 그 기운의 에너지가 강해지는데 가성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확장하고 일을 벌려놓지는 말아라. 추진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가지를 너무 여러 가지로 펼치지는 말아라. 가지치기를 좀 하면서 일을 해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소띠 묘월생인 경우에는 이제 젊은 시절에는 당연히 자기 기술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이 변동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요 항상 소띠 묘월생은 가성비를 확보하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가성비에 연연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자기가 이제 만족하는 분야에서는 뭐 가심비 1,000만 원도 뭐 쓸 수 있고 자기가 싫어하는 분야는 뭐 10원도 안 쓰고 인생을 살다 보면 가성비를 따지지 않으면 변동수가 너무 강해진다. 이러한 단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성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경험과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재능을 겸비하는 건 좋은데 최종적으로는 전문성으로 가라. 자기 기술 쪽으로 가라. 이 묘월생들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우리 명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단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담을 해줄 필요가 있다. 자, 소띠생 묘월생들은 인기가 참 너무 넘친다. 이 소띠생 묘월생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다. 다양하게 뻗어나가는 건 좋은데 오히려 거기에서 가성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얽히면서 자기가 손해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정이라든가 그 가족의 변동이 생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척을 하는 건 좋은데 그 개척을 하다 보면은 그 다양한 사기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당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소띠생 묘월생 자체는 상당히 매력적이고 주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를 많이 장착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인기와 재주 이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어떤 때는 떨어져 지낼 건 떨어져 지내고 어떤 때는 좀 단절해야 되고 어떤 때는 간결하게 끊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묘월생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연월일시를 모두 봐야 되지만 지금은 태어난 달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법에 허점이 당연히 있겠지만 공부를 하는 과정이니까 쭉 한번 밀고 나가 볼게요. 다음 시간에는 소띠생 진월생을 공부할 거예요.